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리오프닝주로 자주 이렇게 언급되고 또 추천도 되면서 실제 시세도 났습니다만 최근 들어 조금 힘이 딸리죠. 엔터주. 그래서 오늘 이베스트투자증권 안진아 연구원 모시고 엔터주 투자 전략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금 엔터주 요즘 좀 시원찮아요? 네. 제가 사실 BTS 콘서트 때문에 라스베가스로 지난주에 출국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장이 좋았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좀 많이 조정을 받고 난 상황이더라고요. 라스베가스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네. 열기를 좀 느끼셨겠네요. 네, 그래서 어제 첫 출근을 했고요. 네. 근데 돌아왔는데 좀 엔터주들이 많이 주가들이 조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그 현지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제가 직접 느낀 거는 일단 뭐 분석하는 것보다 현지에서는 사실상 좀 북미나 유럽 쪽 뭐 이런 쪽은 이미 다 코로나가 풀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노마스크로 이제 공연이라든지 뭐 애프터 클럽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전트 스테디움에 그게 좌석이 한 6만 5천석 정도 되는데 이제 5만석 규모를 다 가득 채웠고요. 그러니까 두 번 다 공연을 갔을 때는 10만 명을 제가 한 번에 이제 본 거고 이제 인종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북미나 유럽권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아시아권의 동양인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 좀 오셨고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아티스트 K-팝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탑픽으로도 꼽아보겠지만 잠깐 스포를 하자면 하이브를 꼽아주셨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열기를 네, 몸소 체감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엔터주들이 사실 워낙 잘 가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는데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1분기보다 2분기 그리고 앞으로가 더 좋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은데 숫자로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에 이제 엔터 연간 전망할 때도 이제 분기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저점 그리고 2분기 반등 그리고 3분기, 4분기 갈수록 이제 실적이라든지 해당 산업 모멘텀이 좀 더해지면서 주가 흐름이라든지 뭐 업황 펀더멘탈이나 이익도 같이 좀 우상향하는 그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매크로적인 뭐 그런 수급 이슈라든지 뭐 성장주 전반 좀 조정받는 분위기 그리고 1분기에는 또 딱히 주력 아티스트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한창 좀 리오프닝과 관련된 콘서트 모멘텀이 좀 반영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1분기가 아마 연간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뭐 컨센에 준하거나 아니면 살짝 좀 미스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엔터 4사 합산 매출액 한 5천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0% 추정을 하면 한 1,000억 정도 이제 나올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다가올 2분기 모멘텀이나 뭐 그리고 올라갈 실적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서 지금 좀 조정 받았을 때 좀 저가 매수 적극 권해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와도 이미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미 우리 정윤성 앵커께서 스포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가져오신 탑픽이 하이브. 그래 실제 라스베가스 가서 확신을 가지셨어요? 그 전에도 일단 이제 콘서트 했을 때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엔 단순히 오프라인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그 라스베가스 전체 시티를 이제 BTS를 테마로 한 이제 엔터 뭐 그리고 F&B 호텔 뭐 이런 부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매출이 간접 매출이 많이 붙기 때문에 아예 도시를 하나를 전체로 해서 아티스트가 꾸며서 행사를 한 2주 동안 한 거는 아마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사이트를 다 직접 방문을 해봤고 이제 MD 굿즈나 뭐 이런 판매되는 것들 그리고 F&B 식음료나 뭐 관련된 호텔 객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가서 직접 다 경험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콘서트 자체만으로도 온라인 제외하고 오프라인 콘서트 사회만으로도 이제 티켓 단가는 한 58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 뭐 BTS 시티라고 해서 만든 뭐 4가지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이브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도 한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콘서트 단순 사회지만 이걸 하나로 인해서 이제 부가적인 직간접 매출이 이제 애드업이 되는 게 한 1,000억 정도, 1,000억에서 1,200억 정도는 이제 붙을 만한 모멘텀이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연구원님, 하이브 얘기 나올 때마다 한번 늘 여쭙고 싶었는데 진짜 전문가분이 오셨네. 아, 하이브에 BTS 말고 다른 어떤
다른 선수들이 누가 있죠? BTS 말고도 충분히 좀 아티스트가 굉장히 글로벌리 인기가 있고 또 네. 많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냈죠. 네, 그래서 하이브 밑에 7개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가 있고 네. 크게 이제 BTS 제외하고 이제 세븐틴이라는 보이그룹이 있고요. 네. 그리고 TXT가 있고 그다음에 엔하이픈이 있고 그래서 보이그룹 한 4개 정도가 BTS 포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나 세븐틴 같은 경우는 전체 미국도 미국이지만 전체 음악 시장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2020년,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BTS 다음으로 2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보이그룹들. 그래서 보이그룹 4팀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서 소개가 되었지만 이제 소스뮤직에서 이제 데뷔를 시키는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이 또 네. 데뷔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빅히트 뮤직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또 선보이는 걸그룹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네. 아마 아티스트 라인업은 그동안 보이그룹 중심에서 이제 걸그룹이 더해지면서 한 7개에서 8개 정도 그룹이 활동할 것으로 그래요?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좀 더 놀라웠던 건 글로벌 오디션도 같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 어허. 라스베가스에서. 네. 그래서 네. 온라인 사전 신청으로만 일단 모집자가 13,000명이 넘었고 현장 접수도 받아서 이제 오디션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 2만 명 정도 몰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또 글로벌 인종이나 뭐 이런 나이 제한만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남녀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받아서 또 이제 차세대 아티스트를 좀 발굴하려는 오디션도 같이 진행이 됐다라고. 그러면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하이브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부 BTS부터 떠올리는데 그렇죠. 네. 예. 네. 저 학창 시절에 네. 아바 노래 많이 듣고 많이 불렀거든요. 네. 그 아바가 아직도 활동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이 BTS가 지금 이제 군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한참 젊은 친구들 군 문제가 있고 한데 아바처럼 네. 나중에 방탄 아재, 네. 방탄 할배 그때까지도 활동이 가능할까요? 이게 저는 가장 BTS뿐만이 아니라 이제 K-팝의 시장이 글로벌리 일단 넓혀지는 데는 작년 코로나 이후가 확실히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한 해가 네.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돌의 수명이라든지 활동 기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음악 시장이 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팬덤이 한번 형성이 되면 굉장히 또 오래 지속이 네. 되고 아티스트 역시 활동이 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일단 K-팝 아티스트들이 자리를 잡았고 BTS 같은 경우는 일단 선두로 좀 잡았고 그것을 한 2, 3년 동안 좀 시장에서 입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이 추후 과제가 되겠지만 한번 이렇게 글로벌리 형성된 팬덤은 좀 국내 시장 대비 글로벌리 봤을 때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이브 문제가 비싸다와 그리고 네. 군 문제가 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니까 토픽으로 갖고 오셨군요. 네, 그래서 뭐 엔터 본업만 한다면 그리고 BTS와 같은 아티스트가 또 나온다는 보장은 사실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이제는 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나 뭐 NFT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이제 비즈니스 포트를 좀 다각화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하이브가 가장 좀 앞단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면 이제 하반기에도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실적에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NFT랑 메타버스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엔터하면 생각했던 그런 휴먼 리스크나 전통적인 아티스트 활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완전히 좀 탈피를 한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그렇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뭐 다른 산업이겠지만 뭐 제약 바이오나 뭐 전기차나 뭐 수익을 못 내더라도 일단 PER이나 PSR로 굉장히 좀 높게 고밸류를 받는 산업 대비 하이브나 뭐 엔터사 같은 경우는 실적도 지난 4분기까지는 매번 어닝 서프를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성 플러스 실적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뭐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판단하시는 마다 좀 이제 주관적인 네. 부분이겠지만 그렇게 비싼
예전 수준은 아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메타버스 NFT에 네. 대해서도 점점 하반기 이제 가시화되면서 이제 아티스트에 의존했던 수익에서 조금 더 이제 수익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이제 저희가 하이브만 얘기했잖아요. 뭐 SM이나 YG라든지 네, 네. JYP 엔터. 또 지금 다 시점에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셨는데 각각 또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SM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라이크 기획이라든지 인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고, 하이브는 군입대 이슈,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터 사사 중에 뭐 수익률만 놓고 보자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딱히 사업 구조나 아티스트 단에서 변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활동이 이제 북미나 유럽권에서 좀 더 이제 글로벌 팬덤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것들이 이제 좀 평가를 받아서 좀 수익률 같은 측면에서는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죠. 뭐 연초에 3만 원대였는데 지금 6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스트레이키즈 네, 얘기 스트레이키즈도 이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보이그룹이고요, JYP 내에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정량적인 지표로 이제 보는 게 유튜브 구독자 수입니다. 그래서 각 아티스트마다 이런 것들을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리 집계가 되는 지표이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보다 저는 최근의 트렌드를 가장 좀 빠르게 반영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보이그룹 중에서는 가장 좀 높게 작년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고, 북미 중에서도 이제 멕시코나 뭐 이런 쪽에 그쪽에서도 굉장히 지역별로 보면은 좀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 밀리언셀러 달성하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신곡 들고 컴백하면서 이제 빌보드까지도 이제 차트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차세대 이런 아티스트들의 K-팝의 저변이 넓어지는 데에 좀 일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노마스크에 거기는 이제 네. 코로나가 없는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팬덤이 있는 아티스트를 보유한 엔터사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 네. 다음으로 보시는 건 JYP 엔터. JYP도 좋고 이제 YG도 네. 아직은 뭐 컴백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2분기가 제가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BTS도 6월 10일 날 이제 컴백을 네. 예고를 했고요. 대부분 일단 본업은 아직까지도 음악이기 때문에 주력 아티스트가 언제 컴백하느냐가 실적을 가장 좀 키 역할을 하는 모멘텀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난 4분기, 1분기 좀 대형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지연이 됐어요. 코로나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좀 출현하면서. 그래서 제가 2분기에는 이런 주력 아티스트들이 2분기나 쉬었으니까 좀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블랙핑크가 2분기 말이나 뭐 3분기 초에 컴백을 하고 이제 하반기 투어가 이제 글로벌리 가능한 또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신곡과 함께 더불어서 하반기 투어를 같이 개최를 하면 이제 YG도 충분히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그런 본업에서도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춤할 때가 네. 엔터주를 담아갈 수 있는 시기다. 하이브를 비롯해서 이제 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네.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엔터주에 대한 또 긍정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진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